안녕하세요. 버티비 박수현입니다. 오래간만에 인사드립니다. 제가 요즘에 한동안 좀 개인적인 사정도 있었고 회사적인 사정도 있어서 조금 바빠서 업로드를 많이 못했는데요. 앞으로는 부지런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주식 시장 요즘 엄청 뜨겁죠. 그래서 주식 하시는 분들도 등락이 너무 커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부동산 관심 있는 분들은 부동산 관련돼 갖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시장이 변화될지에 대한 궁금증도 많으실 것 같아서, 저는 아무래도 이제 비아파트, 빌라 쪽에 이제 전문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조금 더 심층 있는 분석을 좀 해서 빌라, 비아파트 관련된 내용으로 오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대화할 내용은 빌라 공급 절벽, 가져올 미래 세대의 위기. 이대로 계실 건가요? 이런 내용으로 한번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요즘 아파트값, 전세값 많이 이제 오르고 있는 추세고, 빌라 다세대 주택 연립 관련돼갖고 지금 착공이 안 되고 있다는 뉴스는 많이 보셨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자료도 좀 보여드릴 건데, 아파트 선호를 요즘에 많이 하는 이유가, 예전에 이제 빌라 전세 사기 이후로 아파트로 많이 쏠림 현상 때문에 지금 아파트를 많이 보시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마냥 전세, 마냥 월세를 살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은 내 집 마련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내 집 마련에 해야 되는 그 시기가 점점 느려지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런 양극화가 점점 커지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떠한 부분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지,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부동산을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저희가 이제 빌라와 다세대 주택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 그 다음에 오피스텔, 그리고 연립, 다가구, 이렇게 통틀어서 비아파트라고 이제 칭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 이외에 모든 주거를 이루고 있는 형태를 비아파트라고 하는데, 이 비아파트에 대한 공급이 지금 예전에 2022년, 23년도에 비하면은 거의 90% 가까이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 착공 들어가는 것도 없고, 허가 들어간 것도 없죠, 물론. 그러다 보니까 사회 초년생, 그 다음에 이제 신혼부부, 그리고 이제 1인 가구, 이런 분들이 이제 쉽게 들어가서 전세 월세를 살고 있는 그런 형태가 이제 빌라,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형태가 가장 많은데, 지금 공급이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전세가 상승, 월세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금 사회 초년생들, 청년 세대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든 일자리 공급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청년들이 살 수 있는 주거의 형태는 어떤 식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 도움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청년들이 지금 월세를 지금 내고 있는데 과도하게 주거비 부담이 많이 늘어나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과연 일자리만 있다고 해서 안정적인 주거를 계속 할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또 이 비아파트가 공급이 돼야 어느 정도 월세든 전세가를 좀 낮출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약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런 걱정이 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회사도 속해 있는 대한주택건설협회를 통해서 이런 비아파트 공급에 대해서 많이들 국토부라든가 아니면 재경부라든가 정부 부처와 이제 많은 대화를 많이 나누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려고 현장에 정책도 많이 반영도 많이 하고, 실제 공급이 안 되는 그 원인이 뭔지도 굉장히 요즘에 적극적으로 저희들과 이제 많은 얘기를 해서 정책에 반영하려고들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정부의 노력으로 하고 있다는 부분이 저희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예전과는 많이 다른 그런 정책 반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 상황은 조금 미약한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공급을 한다고 정책을 많이 반영을 해도 현장에서 꼭 필요한, 그리고 현장에서 꼭 해야 되는 것들, 변화가 되는 것들, 그런 부분이 변화가 안 되면 아무리 정책을 내놓는다고 해도 막상 변화되는 거는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공급도 생각보다 겉으로는 이제 공급을 많이 한다고 목표를 하고 정책을 이제 발표를 하지만 실제 와닿는 거는 극소수에 비하고, 나한테 체감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현실감이 좀 떨어져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있는데,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공급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많이 귀담아 듣고 정책을 수정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기대감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급이 그러면 현실적으로 왜 어렵냐. 그 부분은 간단합니다. 이제 흔히 말하는 집값 대비 토지가는 상대적으로 덜 빠져요. 그래서 이제 집값이 먼저 빠지고 토지가는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제 빠지게 되는데 순차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2023년도 기점으로 B아파트의 분양가, 매매가는 많이 빠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감정가도 많이 빠졌어요. 우리가 이제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분양가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분양가를 측정하는 것은 현 시세를 가지고 측정하잖아요. 현 시세는 감정가보다는 덜 빠져 있는데, 감정가는 보수적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현재 시세보다도 한 15%, 20% 더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분양가를 측정을 할 때 토지 감정가, 그 다음에 매매가, 실거래가를 가지고 이제 분양가를 측정을 하겠죠. 근데 이제 실거래가나 이제 감정가는 시세보다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금융권에서 바라볼 때는 아무래도 감정가를 좀 보수적으로 보다 보니까 저희가 측정한 분양가를 100% 다 인정을 해줄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면은 적정 분양가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에 맞는 토지가도 구매를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최근에 이란하고 이제 미국하고 이제 전쟁도 있어서 유가가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조금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온라인 상태로 시장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비 또한 지금 아무래도 많이 상승한 상태이지요. 그러다 보면 시행사, 그러니까 주택 공급자들은 토지가는 상대적으로 덜 빠져 있는 상태에다가 자재비하고 인건비는 많이 상승돼 있고 그에 비해 감정가는 떨어져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그런 내용을 금융권에서는 그 페이퍼 가지고만 읽다 보면 당연히 대출을 해줄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대출 비율이 적고 대출 비율이 적으면 주택 공급 사업자들은 현금 비율이 많아야 되고 지금 몇 년 동안 사업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주택 공급 사업자들의 현금 보유는 많이 떨어져 있고 이런 악순환이 연결고리가 계속 물려 있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공급이 좀 어려운 시기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의 한계에 실무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제안을 하자 보면은 정부는 지금 LH 신축 매입 약정을 통해서 주택 공급을 많이 하겠다. B아파트를 공급 많이 해서 청년 세대와 신혼부부, 그다음에 이제 1인 가구의 수요에 맞게끔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많이 했는데 실상 LH도 부채 비율이 높기 때문에 매입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좋은 부지가 아무래도 신청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만 신청해서 이제 뽑아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공급에 대한 초점보다는 LH 입장에서는 좋은 물건을 받아서 나중에 그 부실이 나지 않는 그런 그 물건들을 먼저 선점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공급 물량보다는 옥석 고르기에 먼저 우선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공급은 정부에 발표한 정도의 물량보다는 적습니다. 체감으로는 한 3분의 1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공급 물량을 가지고 했다고는 얘기하지만 실상 피부로 와닿지는 않는 게 또 현재 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의 공급을 어느 정도 활성화해야 되는 게 공급 입장에서는 맞는 것 같아요. 지금 LH에서 공급하는 물량하고 민간에서 공급하는 물량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합산해갖고 공급을 해야지 안 그러면은 지금 단기간에 그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은 확보가 좀 어렵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계속 주택을 B아파트로 공급을 안 하게 되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 앞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주식시장의 그 양극화가 심하잖아요. 돈 있는 사람들은 주식을 더 많이 해서 더 많이 수익을 내고 현재 돈이 없는 사람은 주식을 해도 미비하게 수익을 나다 보니까 주식도 크게 메리트를 못 보고 이런 상황에 또 반도체 평가급 뭐 이런 문제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6억을 주니 뭐 5억을 주식으로 주니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몇만 명이 올 하반기 한 6만에서 10만 명이 그런 인센티브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내년에 본격적으로 주택시장이 움직이는 거는 이제 내년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데 지금도 벌써 동탄은 다른 지역보다도 아파트 매매가 율이 많이 올라가 있어요. 이게 이제 시작으로 내년에는 더 급속하게 많이 오를 거라고 예상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 양극화는 더 심화될 수밖에 없겠죠. 수중에 갑자기 한 1년에서 2년 사이에 한 6억에서 한 7, 8억 갖고 있는 분들이 10만 명이 생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10만이 갈 수 있는 6억에서 뭐 8억이지만
그것도 올해 한 해만 받는 게 아니고 몇 년 동안 받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적게는 뭐 18억에서 뭐 한 20몇 억 정도 될 텐데, 그러면 그 일부가 부동산으로 어느 정도 흘러간다고 봤을 때는 수요층이 갑자기 늘어나는 거예요. 수요층이 갑자기 늘어나면 지금 현재 그 아파트도 공급이 부족한데, 그럼 아파트 값이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가격이 이제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면 점점 아파트와 비아파트 간의 괴리가 심해진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한 2년 정도 시간이 흘러가면은 지금 현재 비아파트 시장에서의 그 공급 부족이, 이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걱정했던 그 청년들, 사회초년생들, 그 다음에 1인 가구의 그 월세가, 주거비 부담이 지금보다도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정책실장님께서도 어떤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정부에서도 주택을 LH라든가 민간 사업자들한테 공공주택을 지금 엄청나게 매입을 많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세요. 지금 올해 세수가 많이 거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앞으로 미래 산업에 이제 투자도 하지만, 지금 부동산에 대한 그 주거에 대한 투자도 지금 해야 되는 시기이다. 그래서 양극화가 심화되기 전에 지금 공공에 대한 주택을 많이 매입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의 이런 그 양극화 문제가 앞으로는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LH에서 공급하는 것도 더 많이 매입을 해야 되고, 민간에서 지금 지어져 있는 물건들, 이런 것도 많이 매입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LH에서 빈 상가, 그 다음에 뭐 빈 모텔, 뭐 지식정보센터, 뭐 이런 것도 리모델링해서 주택으로 용도 변경,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면 매입을 한다고, 뭐 이런 것도 공고가 나왔던데, 그것도 그것대로 지금 현재 공실인 거는 리모델링 하기가 수월하고, 그 다음에 빨리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지금 현재 공실인 어떤 상가 같은 경우도 공실이다 보니까 버티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뭐 경매라든가 이런 걸로 나올 텐데, 그리고 이제 지식정보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준공이 난 현장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해서 얼마든지 공급이 가능한데, 지금 입주가 일부 돼 있는 50%가 입주가 돼 있든 뭐 30%가 돼 있든 이런 현장 같은 경우는 기존 입주 분양을 받은 사업자들 때문에 쉽게 리모델링이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공급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지금 공급을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주택을 이제 LH에서 희망하면, 지금 청년이라든가 임대아파트에 입주를 하는 그런 대상자들이 희망을 하면 현재 그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매입을 하는 식으로 가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래서 기존 주택에 있는, 기존에 이제 미분양인 주택을 매입을 해서 그거를 활용해 갖고 공급 이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기존의 입주자들이 이제 거주하고 있는 그런 주택을 매입을 해서 다시 임대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 이렇게 다방면의 방법을 선택을 해서 공급을 하지 않으면 지금 공급 속도로 가지고는 너무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는 주택을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빌라 매매 건수를 한번 볼게요. 매매 건수를 보면은 지금 2023년도에 떨어지다가 24, 25, 26 많이 올랐죠. 근데 빌라가 매매가 이렇게 많이 됐어? 라고 이제 의문이 들죠. 그러면은 빌라가 이렇게 거래가 많이 됐나? 신축이 많이 공급이 됐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옆에 보셔도 빌라 매매 거래량도 보면은 거래량도 4천 건이었다가 지금 10,000건 이렇게 넘어갔죠. 이게 이제 2022년, 23년도 이때가 이제 전세 사기로 인해서 빌라 값이 많이 떨어질 때, 이 시기인데, 지금 이제 매매 거래 건수가 이렇게 올라가고 거래량이 이렇게 올라간 이유는, 이 이유로 그 허그 보증을 했던, 그 전세 사기 났던 그런 물건들이 그 경매로 나왔던 게 이제 하나씩 거래가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그 모아주택, 그리고 이제 신속 통합 기획의 확정지, 그러니까 예정지로 됐던 현장들의 빌라들이 많이 공급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이제 투자 수요가 많이 몰려서 그런 부분이 좀 거래가 됐던 거지, 실수요자들이 모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요자들이 모였다면 좀 이해가 되는데, 그 실수요자 말고 현재 그 재개발 지역 거기에 빌라들 거래했던 물량들이 좀 늘었다. 그 이제 다음 표를 한번 보시면, 지금 인허가 건수는 계속 줄었죠. 신축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준공도 보시면 2만 건에서 지금 뭐 4,800건으로 줄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신축이 늘어나서 공급을 한 것보다는 기존에 이제 구옥 몇 년씩 된 것들, 그 다음에 재개발지 안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숨바뀜 하면서 이제 거래량이 늘어난 것이지 신축이 늘어나서 공급이 됐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지금 이 표에도 보시는 것처럼 준공 물량이 지금 4,800건으로 이제 작년에 많이 줄었잖아요. 그만큼 지금 그 공급이 없는 상태예요. 이게 계속 이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아파트에 대한 공급이 지금 많이 없는 부분, 요거는 굉장히 이제 좀 심각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정책을 또 앞으로도 발표를 할 건데, 오늘도 주택 공급에 대한 뭐 실수요자들에 대한 뭐 얘기를 좀 들으려고 국토부에서 이제 어떤 간담회나 타운홀 미팅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다고 들었고요. 이제 그런 내용들, 시장의 내용들이나 현재의 실수요자들의 그런 고충을 좀 듣고 많이 개선돼서 비아파트의 공급이 많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 그 이사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지금 비아파트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정책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지금 국토부하고 관계부처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아파트에 대해서 저렴하고 편하게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주거 형태를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형태로 만들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한 5층, 6층 정도 되는 빌라는 현재 상황에서는 좀 공급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 그러냐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수십 년 동안 저층에서 고층까지 지금 초고층까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아직도 그 중간 레벨인 비아파트는 5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땅값은 올라가고 건축비는 올라가는데 용적률이 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맞게끔 수지가 안 나오다 보니까 개발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아파트의 어떤 가격은 계속 올라가지만 비아파트에 대한 어떤 분양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수지가 계속 떨어져 있는 게 현실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층에 대한 이런 그 선입견은 버리고, 그러니까 준 아파트죠. 10층 미만 그 도시명 아파트에 대한 거를 공급을 했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외곽은 말고 도심지 내에는 빌라로 개발하지 말고 10층 미만, 8층에서 10층 미만으로 도심형 아파트 뭐 이런 이름을 정해서 도시형 생활주택, 뭐 다세대 주택, 도시명 아파트, 그 다음에 아파트 뭐 이런 식으로 주거 형태의 어떤 패러다임을 한번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지금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도 1인 가구 청년은 계속 생길 거고, 그 다음에 신혼부부도 계속 생기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비아파트는 주거사다리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주거사다리는 그야말로 청년이 사회초년생으로 처음 나왔을 때 오피스텔, 그 다음에 그 빌라를 많이 들어가서 이제 거주하시다가 그 다음에 결혼을 하고 아이가 하나 낳고 거기서 빌라에서 좀 거주 더 하고, 그러다가 이제 아파트 분양을 받아서 아파트를 이제 가는 식으로 비아파트를 많이 활용했는데, 지금은 토지가와 건축비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빌라를 현실적으로 분양할 수 있는 사업성이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적정 토지가 나오려면 10층 미만 정도는 돼야 된다. 그래서 빌라의 개발을 하는 것보다 정부에서도 10층 미만의 도시명 아파트를 새로 개설해서 도시명 아파트로 공급하는 게 좀 더 쾌적한 주거 형태를 공급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이제 도시형 아파트라는 것도 이제 저희가 이제 처음 말을 한 건데, 이 부분도 저희가 좀 더 연구하고 정책적으로나 규제를 좀 더 개선을 해서 저희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가 이런 부분을 정책을 좀 개선을 해갖고 연구 개발해서 국토부에나 다른 관계부처에 저희 정책 의견을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비아파트가 쾌적한 주거 형태로 변화돼서 빌라 전세 사기에 대한 그런 문제점을 이번 기회에 탈피를 하고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형태로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저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와 유쾌한 정보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요양원에 대한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주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